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심장내과 전문의 박승철입니다.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심장을 돌보며 저는 수많은 생명의 갈림길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내 심장을 지키는 법에 대해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담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께서 외래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는 그분은 다부진 체격의 목소리도 우렁차셨죠. 의사 양반. 나는 평생 아픈 데 없이 살았어. 근데 요 며칠 가슴이 영 갑갑하단 말이야. 꼭 고구마를 물 없이 먹은 것처럼 말이지. 이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소화가 안 되나 하고 무심코 넘기는 바로 그 신호. 하지만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억 소리내며 쓰러지는 심장마비는 현실에서는 드뭅니다. 오히려 조용히, 스멀스멀, 마치 안개 속에서 다가오는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통계는 때로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 문을 넘기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게 심장 문제일까 하는 의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의심의 순간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체득한 생존을 위한 실전 지침서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삶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부. 심장이 보내는 5가지 비밀 신호, 나이 탓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법.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최소 수십 분에서 길게는 며칠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나 평범한 증상과 닮아 있어 우리가 쉽게 속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심장이 보내는 대표적인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 중앙에 짓누르는 압박감.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만 환자분들의 표현은 제각각입니다. 코끼리가 가슴에 올라앉은 것 같다. 뜨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다. 가슴을 빨래 짜듯이 비트는 느낌이다 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묵직하게 짓누르고 조여오는 압박감이라는 점입니다. 위치는 가슴 정중앙 또는 약간 왼쪽입니다. 이 느낌이 쉬어도 가라앉지 않고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통증의 확산, 어깨, 팔, 턱으로 번지는 통증. 심장의 고통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 안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왼팔이 빠질 듯이 아프다고 표현하시고 전기가 오듯 저릿저릿하다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남성에 비해 턱이나 목 등 쪽에 비전형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가 아픈 것도 아닌데 턱 전체가 뻐근하다며 치과를 먼저 찾으셨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가슴은 괜찮은데 어깨나 턱 등 쪽으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또한 심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 평소 잘 오르던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쉬기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폐의 혈액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폐부종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늘한 방에서도 이마나 등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힌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식은땀을 흘리는데 심장마비는 신체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 의사 양반. 며칠 전부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꼭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무거웠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던 82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로감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온몸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어르신들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이러한 극심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만으로 심장마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원인 모를 메스꺼움과 구토. 어지럼증.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심장마비의 비전형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부 심장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체했다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찾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까지 동반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심각한 신호이므로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단독으로 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설마 하는 안일함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2부. 생명을 구하는 7단계 행동지침. 혼자 있을 때를 위한 실전 매뉴얼. 이제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단계 행동 지침은 혼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황하지 않고 시계를 보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가장 안전한 곳에 앉으십시오. 0에서 30초. 증상을 느끼는 그 순간 하시던 모든 일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걷고 있었다면 멈추고 서 있었다면 앉으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서 이것만 마저 하고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앉느냐입니다. 바닥에 주저앉기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 앉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현관 근처나 전화기 옆의 의자입니다. 2단계 119에 정확하고 침착하게 신고하십시오. 30초 1분 30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119를 누르십시오. 이때 당황해서 살려주세요. 가슴이 아파요. 라고만 외치시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이 가장 빨리 어르신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는 정확한 주소. 예.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23. 행복아파트 101동 202호입니다. 75세 남성인데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이렇게 주소, 나이, 성별, 주요 증상을 먼저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119 상황실 요원이 필요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 마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놓은 뒤 요원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어르신을 돕기 위해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3단계 문을 열어두고 생명의 쪽지를 붙이십시오. 1분 30초 2분.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면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119 신고 후 즉시 현관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어두십시오. 만약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는 형태라면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쓴 종이를 문에 붙여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무서운 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단계를 철저히 실행한 덕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단 10초 만에 집으로 진입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10초가 그분의 뇌 손상을 막았습니다. 4단계 아스피린 100mg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2분 30초. 집에 비상약으로 아스피린 100mg 저용량이 있다면 하나를 즉시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물로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혀 밑으로 녹여 흡수시키면 훨씬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엉겨붙어 혈관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등 위장 출혈 병력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아스피린 복용 금지 처방을 받은 분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에 아스피린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찾으러 온 집안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은 수단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5단계 가장 편안한 자세 45도 기대 앉기를 유지하십시오. 이제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눕지 마십시오. 똑바로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나 심장에 부담을 주고 폐에 물이 차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소파나 침대에 쿠션을 서너 개 쌓아 등을 기댄 후 다리 아래에도 쿠션을 받쳐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는 것입니다. 몸의 각도가 약 45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머리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존 자세입니다. 6단계 가족에게는 문자로 짧게 알리십시오.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만 전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며 놀란 가족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미리 저장해 둔 단축키나 메시지 앱을 이용해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했음. 가고자 하는 병원 이름 또는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이 정도로 간결하게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못 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심장 안정 호흡법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동안 불안과 공포를 다스리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복식 심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간 길게 후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 4대 6 호흡법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힙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호흡. 또 한 번의 호흡이 생명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3부. 만약을 당연으로 바꾸는 4가지 평소 습관. 최고의 예방은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35년 의사 생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사람이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들의 삶에 꼭 추가해야 할 4가지 생명보험 같은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의 심장 노트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는 집에서 가장 자주 열어보는 가구입니다. A4 용지 한 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큰 글씨로 적어 자석으로 붙여두십시오. 이름, 나이,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목록. 혈압약 아모지핀 5mg. 당뇨약 메트포르민 500mg. 앓고 있는 질환. 고혈압. 당뇨. 콩팥병. 약물 알레르기 정보. 페니실린 쇼크. 비상 연락처. 자녀 2명 이상. 주치의 병원 연락처. 이 한 장의 종이는 어르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에게 그 어떤 검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명의 문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저용량 아스피린 한 통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이 종이 옆에 함께 붙여두시면 완벽합니다. 둘째. 휴대전화 긴급 SOS 기능을 자녀와 함께 설정하십시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위급 상황 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등록된 가족에게 위치 정보와 함께 구조 요청 문자가 발송되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당장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십시오. 내 핸드폰에 위급할 때 누르는 거 좀 설정해다오. 5분만 투자하면 어르신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생깁니다. 셋째. 정기적인 심장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도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듯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내과를 방문하여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나는 증상도 없는데 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장혈관은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심장마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넷째. 소금과의 거리두기. 걷기와의 친구 되기를 실천하십시오.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큰 적은 나트륨입니다. 특히 국, 찌개, 김치에 다량 함유되어 있죠. 국물은 반만 드시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른 향신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는 최고의 심장 보약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햇볕 좋은 날. 편안한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꾸준히 걷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의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마치며 당신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80평생을 넘긴 늙은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사랑만큼 강력한 치료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의지와 사랑이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심장마비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지식을 갖춘 어르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곁에는 나의 심장 노트가 있고 긴급 SOS 기능이 있으며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디 이 긴 이야기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보며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심장 노트 작성을 도와달라 하시고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준비는 불안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지난 세월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귀한 역사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이 허무하게 덮여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따뜻한 봄날이, 풍성한 가을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귀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이 늙은 의사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